네, 이번에는 서부지법 폭동 난입 사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직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 지내신 박관천 전 경정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좀 주무셨어요? 그날? 아니 저도 그날 새벽에 한 2시 57분인가 8분 공 3시경에 일이 벌어난 거거든요. 네. 저도 그날 이제 구속영장에 대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속영장 하고 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화면이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제2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이 생각했어요. 근데 비상계엄 선포치고는 이 전부 다 사복을 입은 그 폭력배들이더라고요. 과연 이게 저는 그날 보면서 2025년 대한민국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민주주의라는 게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법원이라는 것은 이걸 갖다가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결정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은 뭐 그동안은 그 법원 외곽이나 입구에서 시위하는 경우도 있어도 법원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 자체가 없었어요. 더구나 거기 들어가 가지고 막 그냥 때려 부수고 하면서 판사실 앞에 가가지고 판사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 집 주소까지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찰 장구를 뺏어서 폭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체제 전복입니다. 국가체제 전복이다. 국가체제 전복으로 봐야지 단순히 흥분한 군중에 의한 폭력행위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건 큰 오산이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근데 저도 과거에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태극기 부대 취재를 가보면 뭐 그때도 저도 많이 뺏기고 많이 맞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이크 그냥 가져가. 그러니까 뭐 상식이 없어요. 상식이 없고 그거 안 됩니다라고 하면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안 줘요. 저도 그런 일을 당했긴 했지만 저 정도로 극악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저것은 필경 어떤 뒷배가 있지 않는 한 조직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냥 흥분해서 갑자기 들어갑시다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특히나 말씀 주신 대로 경찰의 장구를 가지고 빼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기자들을 상대로 폭행을 하는데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게 기자들한테 침을 뱉어요. 와 저는 진짜 그 촬영하는 기자들한테 저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군중 심리에 의해서 약간의 폭력을 행사하든가 욕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그 정광훈 목사가 한 광화문 태극기 집회인가요?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집에서 퇴직하고 자기 처자식 눈치 보고 있다가 거기 나오면 경찰관이나 지나가는 뭐 여자 기자들한테 마음껏 욕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집회에 나가는 이유다. 스트레스 해소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번 폭동은 말입니다. 감히 법원에 들어가 가지고 국가청사, 사법부 청사를 부수고 하는 거는요. 내 이 불법 행동을 봐줄 뒷배가 없이는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이죠. 특히 그 든든한 뒷배가 어떤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뭐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또 현직 대통령이라든가 현직 여당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현직 여당 국회의원이 그걸 갖다가 소위 말하는 보증을 해준다든가 이럴 경우는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저는 그게 없이는 요번에 안 되고 단순한 군중 심리에 의한 어떠한 그 자기가 반감정의 표출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요번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뒷배는 현직 대통령이야. 우리 뒤에 윤석열 있어. 그러니까 맘 놓고 법원은 두드러 패도 돼. 판사 찾으라고 난리치고 욕해도 돼. 이런 판단을 가지고 움직인 거다. 그렇죠. 그게 없으면은요. 그리 움직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도 이런 폭동이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게 인용이든 기각이든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래 끌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행위 자체는 제가 그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계속 제가 지켜보고 뭐 참여되고 했었는데 그때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뭐냐면은 범법 행위는 최순실이가 있고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이 이용되었나 안 되었나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시행을 했고요. 어제 뭐 영장 그 실질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있지 않습니까? 입법 의결기구, 비상입법기구,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뭐 그랬는데 뭐 김영현이 썼나 내가 썼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아마 저 다음에 헌재 심판할 때 보면 참 대단한 구경거리가 있을 겁니다. 저 그런 상태인데 더 이상 이 국가 혼란을 더 이상 계속하면 안 되거든요. 명백합니다. 왜냐하면은 내란 행위 자체
그다음 내란 행위로 국헌을 문란하게 했던 것, 즉 헌법기구를 침범했던 것, 그 헌법기구를 자기가 국군의 통수자로서 일부 자기한테 충성심에 넘친 그 과도한 충성심이죠. 잘못된 충성심에 넘친 군인들의 무력을 이용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다 알고 있고 언론의 보도까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크게 많이 그 증인을 채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토요일 날 벌어진 네. 그 서부지법 난임 사건, 난동 폭동을 쭉 분석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들어가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몇몇 같은 경우에는 그 등불 뭐 플래시를 켜고 그렇습니다. 예, 7층까지 올라가서 판사를 찾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막 그냥 아무나 그냥 붙잡고 때리고 폭행하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걸 또 유튜브로 라이브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건요. 예. LA 폭동보다 저는 그때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LA 폭동보다 LA 더 심각한 게 제가 참 묘한 장면 하나 봤어요. 예. 이제 좀 약간 지친 어떠한 시위자들이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갑자기 그 사람들 핸드폰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예. 이제는 다른 방법 없다. 예. 때려 부셔야 된다. 예. 잘 때가 아니다. 전부 다 일어나라. 이런 방송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난입을 하는데 이 난입을 해가지고 또 폭동을 하는 것을 갖다 유튜브가 중계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폭동에 가입하지 않은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까지 증원, 즉 참가시키는 겁니다. 네. 이거는 명백한 소요죄의 교사범입니다. 교사범은 정보범과 똑같이 처벌합니다. 네. 그러면 그 유튜브 촬영하고 그 현장 라이브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 다 소요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적어도 방조는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조까지는 예. 가능하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건 혁명이다. 들어가자. 예. 예. 뭐 그러면서 이제 소화기 분사하고 판사실 여기저기 뒤지고 다니고 3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이런 사태인데 그런데 우리 경찰이 너무 많이 맞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 분석하는 두 개의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오늘 아침에 이제 류사명 총경 말씀대로 정말 국민의 경찰이다라는 평가와 또 하나는 앞서 이제 박범계 의원의 어떤 비판처럼 경찰이 조기 진압을 했어야지 3시간 동안이나 난동을 부리도록 놔두는 것은 경찰의 무능이다. 예. 이제 전직 경찰관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2005년도에 여의도 그 전영철 홍도표 농민 사망 사건을 제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시위대 측에서 제3자가 조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민정에 있을 때 직접 제가 조사를 참여했는데 저는 우리 경찰의 어떠한 다중 집회를 관리하는 방안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찰의 고위 지휘관들이 뭔가 하나 자기 업적을 위해서 뭐 평화적 시위 정착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경찰 장구 사용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것이 마치 그 어떤 지휘관이 자기 치적인 양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가스 분사기 사용 못하게 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시위대하고 경찰이 막 바로 마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안 일어날 수가 없고요. 네.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뭐 설마 여경들을 건들겠냐고 해갖고 여경들 앞에 세운 적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도 집에 가면 엄연한 주부이자 엄연한 그렇죠. 어떤 엄마고. 그 엄마고 딸이고 그런데 예. 그 여경들을 성적 접촉까지 합니다. 시위대가요. 이런 무법천지를 갖다가 그냥 보면서 경찰 지휘부가 어떠한 내가 무슨 치적을 위해서 아니 내가 정치권 눈치를 보는 걸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뭐 평화적 시정착이다 이런 식으로 미화하면 안 되고요. 저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건 반드시 허용을 해주되 네. 미국 그 기마경찰대 보셨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허용되는 선을 넘어오면은 이건 과감하게 저는 진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방패를 밀면은 방패 위를 쳐가지고 방패 위에 모서리가 경찰관 입에 맞고 그럼 피를 흘리면 방패를 뺏기는데 그걸 뺏어서 찍는데 저는 경찰들이 3단봉이나 이런 걸 전혀 사용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민주국가 법치국가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면요. 다른 뭐 유럽 국가나 아니면 미국에서는요. 바로 긴 장봉을 든 기마경찰대가 들어와가지고요. 말발목으로 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의 이제 집회 그러니까 시위 문화가 상당히 많이 평화적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질서 유지 정도만 해주면 된다. 그리고 그 이상을 뛰어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 속에서 이제 그날도 이제 안전 관리, 질서 관리, 집회 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느닷없는 상황 발생을 하면서
오히려 폭도들한테 경찰관들이 얻어맞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보 쪽에서 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난동을 부릴 수도 있으니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공유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요? 그렇죠. 항상 경찰력이 뒷북을 치는 거죠. 저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때도 네. 159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다 그 무고하게 참사를 당한 이후에 네. 경찰들이 부랴부랴 그 다음부터는 뭐 그런 어떠한 행사에 경찰력을 많이 동원하겠다 이런 일을 합니다. 네. 아니 맨날 이렇게 소였고 외양간을 고치니까 경찰 지휘부가 욕을 들어먹는 겁니다. 저는 그 경찰 지휘부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실제로 기동경찰 그 실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정이하들은 하는 말이 그래요. 당신들 지휘관들이 현장에 나와보라는 거예요. 현장에 나와보지 않고 무전기 하나 가지고 그 무전에 대고 무슨 뭐 평화적 시위를 보장해라. 당연히 평화적 시위 보장해야죠. 네. 하지만 경찰은 말입니다. 예. 평상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네. 폭력으로 변질됐을 때도 저는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코 이거는 평화적 시위 정착을 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뭐 경찰 공권력이 효율적으로 수행된 거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욕을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네.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이제 배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드러난 배우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정광훈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사실 그 집회에 뭐 누구 데리고 오면은 인당 5만 원씩 주겠다라고 예. 한 내용이 한겨레 신문 보도로 확인이 그렇죠, 좀 됐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돈으로 동원한 사람들. 근데 5만 원 받자고 저렇게 폭력을 했다가 감옥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텐데 그 이상의 뭔가 조직적 동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좀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윤상현 의원은 직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국 시민들에게 감사하다. 예? 그리고 담 넘은 젊은이들은 곧 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실상 폭동을 격려하고 치하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저는 윤상현 의원이 정말 이 사람이 국민의 선출한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분명한 있지 않습니까? 윤상현 의원이 그랬습니다. 월담을 한 사람 17명 내가 경찰서장한테 이야기했는데 네. 곧 그 훈방될 거다. 네. 이거는 바꿔 말하면 월담해도 괜찮다. 뒷배에 내가 있어.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옛날에 한남동에서도 내가 먼저 갔지 않냐. 나는 든든한 현직 대통령하고 바로 연결되는 사이야. 이런 말을 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뭐 정치 외교한다면서 미국으로 꽁물 빼고 도망가 버렸죠. 네. 자. 대통령도 마찬가지,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윤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윤석열 씨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는 이해하지만 평화적 방법을 택하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분노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 폭동 그 가담 세력들한테 너희들 행동은 맞아. 맞는데 뭐 내가 이제 말하는 근데 저는 윤통이 말하는 평화적 방법이 뭐예요? 아니 본인은 비상계엄도 소위 말하는 내란주도 평화적 방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광훈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말하는 거하고요. 예. 이거는 뭐냐면은 법원 영장이 서울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불법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미 중앙법원에서 체포적부심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자기들이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치유가 돼 버렸어요. 치유가 돼 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건 어땠습니까? 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권성동 그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수의 경찰이 명찰이 없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과잉진압했다. 그럼 명찰이 없은 거하고 폭도들이 사법부 법원의 건물에 폭력으로 난입한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에 버릇을 고쳐주는 거하고 그다음 아니면 국회에 어떠한 그 무리한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거하고 군인을 진입시킨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언권을 제한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좀 이분도 율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검사 출신. 예, 우길 걸 우겨야지. 속된 말로 제가 좀 이렇게 저는 뭐 법을 이 사람보다 모르겠지만 이 사람보다 저는 무식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뭐든지 상관관계를 따져야지. 상관관계를 안 따지고 경찰 명찰이 없다고 그러면은 아니 경찰 명찰이 없으면은 그 경찰한테 너 신분이 뭐냐고 확인하는 게 그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 경찰 명찰이 없어가지고 이게 경찰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우리는 법원에 가가지고 직기를 때려 부시고 판사실까지 난입해가지고 당시에 영장 그 심사를 한
부장파사를 찾아가지고 죽인다고 하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네.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후에 번질 상황이 더 큰 문제인데 네. 어제만 하더라도 집회가 곳곳에서 있었고 그리고 네. 이제 뭐 파면 결정 나면 그 다음 타겟은 헌법재판관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러면 무슨 일단 이제 그 신변보호 요청 같은 거를 경찰이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건 아니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테러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 이대로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또 언론사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MBC로 10만 명씩 모여라 뭐 이렇게 얘기를 정강훈 목사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 법관에 대한 어떠한 그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신변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부적으로부터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네. 안보입니다. 예. 둘째는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는 안전입니다. 네. 셋째는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입니다. 이게 국가가 존재하는 3대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런 폭도들이 대낮에 설치고 다니는 것을 갖다가 국가 공권력이 그만둔다. 이거야말로 이런 때야말로 윤통이 말하는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예. 군인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러한 사회부질서를 바로잡아야 되는 게 국가의 기능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제 뭐 천대법원 행정처장이 얘기하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대가 이야기했지만 네. 국회의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한 처벌을 하라고 해야 됩니다. 네. 엄한 처벌을 사법부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간섭은 아니지만 요구를 해야 되고 여야 공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언제 보면 여당은 하면 야당 안 될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예. 이 폭도들 다음에 검찰청 청사를 난입하고 돌아가지고 검사들한테는 총불을 안 겨룰 것 같습니까? 겨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디든 뭐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데 네. 그 뿌리를 조기에 수사를 해서 누구부터 잡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들을 주동하는 주동 세력부터 엄벌에 처해야죠. 그러니까 그 주동 세력 중에 예. 누가 될까요? 자, 저는 1번이 누굽니까? 누구부터 잡아야 이걸 제압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빨리 대통령 직위를 배제시켜야 되죠. 예. 그리고 이런 소위 말하는 몇선 의원들, 뭐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장관을 다 엄벌에 쳐야 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좀 정치의식이 선전돼 가지고요. 이런 국회의원들은요. 이 여의도 바닥에 발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국민을 바보, 윤상현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을 바보 병신 취급하지 않습니까? 야 괜찮아. 1년 소위 말하는 제가 이런 말 참 말씀드리면 약간 흥분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네. 지랄 연병을 떨어도 네. 국민들이 개돼지기 때문에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 네. 다 찍어준다. 가가지고 그냥 선거 때 그냥 가갖고 형님 이 사람이 형님 정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도 좀 저희가 방송이기 때문에 예, 제가 약간 예 그런 흥분된 말씀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사람은 좀 그런 거는 제가 보니까 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김재원 최고위원만 하더라도 이것은 네. 성전이고 십자군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상황을 부추기고 있는데 오늘 아침 저 조선일보의 사설을 네. 보다가 법원의 난입, 경찰 폭행, 판사 위협 이것은 나라 망신이요 자해행위다라는 제목의 칼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그 전농의 트랙터 시위, 남태령 있었던 그 이제 키세스 시위 이런 것들하고 등가로 비교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경찰이 민주노총 앞에서는 순한 양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진작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함께 합세해서 지난밤에 그 폭도들의 폭동을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남태령 농민 트랙터 시위 이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서 법원을 갔습니까? 아니. 거기 앞에 막아선 경찰력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계로 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죠. 예. 그리고 이제 목소리만 컸죠.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그래서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내 진압이라는 걸 합니다. 네. 좀 시간이 꼭 오늘 7시까지 집회인데 7시 한 10분, 20분 넘어도 좀 봐주고 있는 그런 건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것을 갖다가 사법부, 법원을 갖다가 폭력으로 진입해가지고 난동을 부린 죄하고 똑같이 지금 취급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그 보수 정당에서 자꾸 잘못하는 게 윤 대통령의 내란죄와 그다음에 이재명 그 대표의 위정교사, 네.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이걸 갖다 같이 자꾸 놓고 대비를 하거든요. 여기는 구속됐는데 여기는 구속 안 시키냐. 그렇죠. 이거를 자꾸 그거는 말입니다. 저 살인범이 유영철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도둑한테 쟤도 도둑질 2번 하고 나 사람 2명 죽였는데 나는 왜 극행이 차고 쟤는 왜 집행유예로 풀어줘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지금 솔직히 상식에 맞는 말인지 네. 아니면은 정말 할 게 없어 우기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말씀 주신 대로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계속하는데 그걸 마치 공론의 장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것을 등가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더 큰 혼란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 경찰 문제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고 역할이 많아질 것 같은데 언론사에 대해서도 이런 침탈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언론사도 침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윤통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요. MBC하고 몇 군데 장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위대가 장악하려는 것이 꼭 그런 것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윤통 자체가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면서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사법부가 죽었다고 윤통 측 변호인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윤통이 말하는 평화적이라는 평화, 그다음 법과 공정은 네. 우리 편에 한 행동은 법에 맞고 공정한 행동이고 네. 평화적인 행동이다. 우리 편 말고 나한테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네. 전부 다 국기 문란 사고입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 양반이 저는 검사 때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이상하게 변질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폭동 때문에 네. 좀 주요 뉴스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반려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론부터 말하면요. 검찰이 내란 범죄나 특수공직방해 범죄에 대해서 동조 또는 아니라면 동조하거나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훈이라는 사람은 저도 경호실 간부들한테 많이 들었지만 김건희의 뒷배를 믿고 정말 20년 경호실 역사에 별의별 기행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도 개전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경호실의 무력을 활용해서 특수공직방해를 했고요. 내란죄 윤통의 내란죄 이후 네. 그다음에 1차 공직방해 이후 예. 경호실에 있는 증거자료를 다 폐기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체포영장 시에는 처음에 와갖고는 읍소를 했답니다. 경호실 간부들이 앞에 그 대기실에 모여 있으니까 네네네.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번 한 번만 내 부탁 들어주라. 그럼 내가 대통령한테 말해가지고 경호실도 좋고 어디고 좋고 너희들 다 승인시켜 보내줄게. 예. 그래서 반응을 안 하니까 욕을 했답니다. 욕을요? 예. 그다음 마지막에는 또 협박을 했답니다. 만일 윤통 살아난다 오늘 안 잡혀간다. 네. 오늘 윤통 안 잡혀가면은 여기 있는 사람 다 자른다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불법 행위를 갖다가 가담하지 않는 사람은 예. 왕따를 시키고 협박도 스슴찮네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며칠 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이런 날이 있었어요. 바로 예. 그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처음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호실 간부 한 명이 있잖아요. 예, 경호실 간부 한 명이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공수처 검사들이 관제에 들어가고 네. 체포영장 집행하러 들어가고 너무 병력이 인원이 많으니까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 경호실 간부가 잡더랍니다. 50명이 내려오는데 경찰을. 아니 우리 차장 왜 안 잡아가냐고. 빨리 잡아가라고. 저 큰일 날 사람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김성호 빨리 잡아가라고 예. 경호처 간부가. 예, 저는 문제는 뭐냐면요. 예. 이 이후에도 지금 뭐냐면은 예. 그 당시 2차 체포영장 현장에서 자기 말 안 들었던 간부들. 네. 즉 소위 말하는 이거는 법적 절차에 따랐던 사람들. 위법행위를 안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직무 배제를 시키고 네. 왕따를 시키고 이렇게 한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경호처장 직무대행이니까 할 수가 있죠. 경호차장이지만. 네. 근데 저는 더 무서운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죠? 이 사람 지금 경호처장 직무대행이죠. 예. 차장입니다. 예.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요. 경호실에 막강한 화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 화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직권으로? 당연하죠. 경호실에 있는 무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솔직히 소형이지만 그걸 갖다가 밖으로 나왔을 경우에 엄청난 효과가 있는 무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 본인은 그 YTN 기자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예. 24시간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김성훈이가 밑에 경호관부도 불렀을 때는 앞에서 삼행시 입고 충성서하고 충성 노래 부르고 예. 그다음에 배에서 폭죽 터뜨리라고 자기가 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호원들 경호인력으로 동원해 가지고 그걸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마까지 시켰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죠. 안마 시키면서 예. 용상에 있는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영광인 줄 알아라. 예.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 스스로를 천자라고 칭한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것을 믿습니까? 저는 그 말하는 거 믿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있지 않습니까? 예. MBC에 그때 당시에 제보했던 4급 그 경무간부가 예. 또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 이걸 놔두면은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예.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저는 최상목 대행이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소극적 방어적으로 네. 권한대행 그 권한을 행사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김성훈에 대해서 지금 직위 해제를 시킬 수 있는 사람 또는 시켜야 되는 사람은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알기로는 국조본에서 예. 그 정부에 뭐가 갔냐면은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가 갔습니다. 공무원을 갖다가 형사사범으로 입건해서 지금 수사를 개시한다는 통보입니다. 예예. 이게 가면은요 각 기관에서 전부 다 직위 해제를 시킵니다. 네. 또 제가 직위 해제 당해본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직위 해제를 시키는데요. 네. 지금 최 권한대행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요. 이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또는 이 사람이 이 막강한 하력을 국민의 가슴이나 검찰의 가슴에 안겨놓는다는 보장 못합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 인물. 그다음에 내란죄나 특수공직방해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건 당연히 오늘 지금 이 시간이라도 네. 당장 그 직위해제를 시켜야 되고 국회 또한 이걸 요구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요구해야 된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요구를 해야죠. 이건 법에 의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예. 이건 당리당략이 아니고요. 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직무대행도 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집행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안 한다면 이건 당연히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당장 그 오늘 아침 또 그 좀 예. 공포가 든다. 김성훈 차장이 복귀해서 직원들을 상대로 무슨 짓을 할지 걱정이 된다. 이 사람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 해제가 필요하다라는 게 경호처 간부의 편지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예. 따라서 이제 최상목 대행을 비롯 아니 근데 참 답답합니다. 지금 벌써 12월 3일 이후로 두 달여가 다 돼가는 이 상황에서 여전히 이제 종식되지 못하고 이게 계속 여진이 어디까지 갈지 참 이제 걱정이 많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경호처 내부에서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 이광호 본부장은 어떻다고 좀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예. 이야기한답니다. 예. 본인 스스로도. 이광호 본부장. 야, 너희들 나 밀어내면은 예. 뒤에 이광호가 있어. 이광호가 이제 올라와 그 다음에 이제 개성을 하거든요. 김성훈이.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데 이 둘 다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네. 그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둘 다에 대해서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가 갔고요.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경제 쪽 관료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이제 사법적 관료는 수사적 관료들은 다 알거든요. 국회에서도 이걸 갖다가 좀 약간 강구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국회에서도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법률에 따른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네. 법률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것. 이거는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이것만은 아닙니다.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예. 사실은 추천 의뢰를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리고 폭동이 났는데도 8시간 동안 아무런 입장도 안 나오고 즉각적으로 뭐 해산 조치할 수 있는 별도의 노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내란이 내전적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명태균 등 그 민간인의 국정농단이 일어났을 때도 정진석 비서실장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폭동에 대해서 정진석 실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비상조치인지 네. 폭동인지 잘 모르겠다. 예, 국민이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예. 이런 말을 하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모시니까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되는 겁니다. 근데 비상조치라는 것은 정부가 하는 거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비상조치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폭도들을 갖다가 예. 공권력을 부여받은 예. 무슨 공무원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폭도들을. 예. 이런 인식을 가지고 네. 인식을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하니까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수사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데 하나는 12.3 내란 예. 그 사태와 관련돼서 전체 이제 관련된 인지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특검은 지금 조금 다시 또 어려워진 이런 상황이 돼버렸고 당장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서도
이게 뭐 별도의 특별수사본부 같은 게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검찰은 즉각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경찰 차원에서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예, 경찰도 지금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네. 출범시키고 하는데요. 지금 뭐 85명이 범죄 3명 포함하면 87명, 8명이 네. 지금 이제 현행범 체포되어 있다는데요. 네. 특히 그 기관을 갖다가 무단 침범했거나 네. 월담이나 이런 방식으로 무단 침범했거나 네. 위협력을 행사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되고요. 이에 대해서 사법부도 엄중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제 그 천대 법원행정처장도 얘기했죠. 각급 법원의 어떠한 판결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모아 통일시켜주는 게 대법원이거든요. 대법원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법부가 침탈당하면요, 우리 대중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보다 10배, 20배 더 참혹하더라. 라고 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어제 거리에서 저는 법원행정처장이 길거리에서 기자들 상대로 입장 발표하는 것도 처음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진짜 어떤 지금 헌정사상 초유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네. 이것은 정말 최종점에 가면은 윤 대통령이 네. 본인이 말하는 법과 공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발단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헌재에서 어차피 뭐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증거가 명백한 부분에서는 빨리 어떤 의사결정을 해줘야 우리 국가사회가 안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빠르게 파면 결정을 내려줘야 네.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조기에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아이고 5분이나 늦었는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